길을 걷다가 우연히 너무도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What a surprise! 덩어리로 미리 연습해두지 않으면 정말 놀랄 만한 상황에서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 말. 상황 속으로 들어가 함께 훈련해 볼 건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진짜 놀랐어. 깜짝이야. 이런 느낌으로 3번 감탄해 볼까요?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예요? 이런 말은 영어로 Look who's here. 직역을 하면 Look, 봐봐. Who's here? 누가 여기 있는지, 누가 여기 왔는지.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처럼 너무도 오랜만에 만난 상대방에게 Look who's here. 이게 누구야? 라며 반가움이나 놀라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주인공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 Look who's here! 여기 누가 왔나 봐봐! 하면서 그 사람이 드디어 왔음을 알릴 때 역시 사용해 볼 수 있답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의 감정을 잔뜩 실어서 3번 말해볼까요? 아니, 이게 누구야? Look who's here! Look who's here! Look who's here! 여기서 만날 줄이야. 여기서 만나네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Fancy meeting you here. 여기서 동사 fancy는 상상하다, imagine의 의미로 놀라움을 나타내거나 어떤 주의를 촉구할 때 감탄사처럼 fancy를 쓸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런 느낌으로 Fancy meeting you here.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정말 놀라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야, 말도 안 돼.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상황 떠올리시고 감정도 이입하시고 3번 말해봅니다. Fancy meeting you here. Fancy meeting you here. Fancy meeting you here. 세상 참 좁네요. 이 말은 영어로 It's a small world.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세상이라는 거죠. 어머, 세상 참 좁다. 그쵸? It's a small world, isn't it?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 또 아까 깜짝이야. What a surprise! 처럼 what a 명사 또는 what a 형용사 플러스 명사 형태의 감탄문을 활용해서 What a small world! 라고도 많이 합니다. Wow, it's a small world. 세상 참 좁다. 우선 이 형태로 3번 말해볼까요? It's a small world. It's a small world. It's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세상 정말 좁구나. 이번엔 감탄문의 형태로 3번 말해봅니다.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What a small world. 처음에는 당신인 줄 몰랐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I didn't know that was you at first. I didn't know. 몰랐어. That was you. 그게 너인 줄. At first. 처음에는. 처음엔 넌 줄 몰랐어. 이 말, 영어로 같이 말해봅니다. I didn't know that was you at first. I didn't know that was you at first. I didn't know that was you at first. 지난번에 뵌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It's been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Since I saw you last.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난 이후로.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그래서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요.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long time no see 말고도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전체 문장 익숙해지도록 연습해 봅니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you last.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How have you been? 아마 이 표현은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are you? 이 표현이 상대방의 현재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는 질문이라면 How have you been? 이 표현은 현재 완료. 마지막으로 만난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요즘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런 시간에 대한 느낌 인지하시면서 저희 만난 거 진짜 오랜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번 말해봅니다.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그동안 꽤 바빴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면 I've been pretty busy. 마찬가지로 I'm pretty busy 라고 대답하는 건 How are you?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에 해당하는 답으로 요즘 꽤 바빠가 되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현재 완료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 역시 I have been, I've been 현재 완료로 그때 우리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pretty busy, 꽤 바빴어. 이렇게 대답해줘야겠죠? 이번에도 역시 시제 인지하시면서 소리내어 연습해봅니다. I've been pretty busy. I've been pretty busy. I've been pretty busy. 최근에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런 말 해보고 싶다면 I've been so busy at work lately. I've been so busy. 무지 바빴다는 거죠? At work. 회사에서 일하느라. Lately. 요새, 최근에. 요새 회사 일로 무지 바빴어요. 3번 말해봅니다. I've been so busy at work lately. I've been so busy at work lately. I've been so busy at work lately. 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런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꽤 많이 하거나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So much to do, so little time. So much to do. 할 일은 너무 많은데 so little time. 시간은 너무 없다. 이처럼 little 하면은 거의 없는 a little, a little 하면은 약간 있는 이런 뜻이지만 그냥 little 하면은 거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so little이니까 너무 없는 거죠. 이런 문장은 아예 통으로 기억해 두시면 꺼내 써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so much to do, so little time 하셔도 되고 There's so much to do and so little time. 이렇게 there's와 and를 넣어서 완전한 문장 형태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할 일은 태산인데 시간은 또 너무 없고 그러네요. 3번 말해봅니다. So much to do, so little time. So much to do, so little time. So much to do, so little time.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드와 영화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관련 예문들도 실제로 스크린 속에 등장하는 대사들을 알려드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는 ing. 예를 들어, 그 영화 지루했어. The movie was boring. 그래서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는 ed.
So I was bored. 그래서 난 따분했지. 처럼 미드나 영화 속 대사들을 통해 감정을 주고 또 받는 표현들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진짜 춥다. 난방기 켜. It's freezing. Turn on the heater. F-R-E-E-Z-E. freeze 하면 얼다, 얼리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It's freezing 하면 꽁꽁 얼겠다. 그 정도로 매섭게 춥다, 얼어붙을 듯이 굉장히 춥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turn on the heater, 히터 켜, 난방기 켜.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상상하시면서 두 문장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It's freezing. Turn on the heater. It's freezing. Turn on the heater. It's freezing. Turn on the heater. 그 말을 듣고 히터를 켜려고 보니까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 엄청 거슬리는 소리가 나네. 이 말은 영어로 I think it's broken.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I think it's broken. 고장난 것 같은데? 고장났나 봐. 그래서 뭔가 고장이 나고 망가지고 작동을 안 할 때 It's broken 이라고 말하죠.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일단 거슬리는 소리 자체가 듣기 싫은 소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ake a noise,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소음을 내다 라고 하는 make a noise를 쓰면 좋은데요. 거슬리는, 짜증나는, 성가신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형용사 annoying.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기 때문에 ing 형태인 annoying을 쓰셔서 a very annoying noise, 무지 거슬리는 소음.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엄청 짜증나는 기계 소음을 내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난방기를 틀었는데 윙 거리면서 자꾸만 신경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하는 말, 상황 떠올리면서 연습해 볼게요. I think it's broken.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I think it's broken.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I think it's broken. It makes a very annoying noise. 넌 정말 그가 관심 있어 한다고 생각해? Do you really think he's interested? Do you really think?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He's interested. 그가 관심 있어 한다고, 흥미를 느낀다고. 그가 흥미를 느끼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관심 있어 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interesting이 아니라 ed 형태 interested, he's interested 하시면 되겠죠? 넌 정말 그 애가 흥미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야? 3번 말해봅니다. Do you really think he's interested? Do you really think he's interested? Do you really think he's interested? 응, 당연하지. 그건 가장 흥미로운 계획이잖아. Yeah, definitely. It's the most interesting plan. Yeah, definitely.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It's the most interesting plan. 가장 흥미로운 계획이잖아.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계획인 거니까 이번에는 interested가 아니라 ing 형태 interesting, interesting plan 하시면 되겠죠? 두 문장 소리내어 훈련해 봅니다. Yeah, definitely. It's the most interesting plan. Yeah, definitely. It's the most interesting plan. Yeah, definitely. It's the most interesting plan. 그러면서 바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뒤에 주어 동사를 넣어서 주어가 동사인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런 뉘앙스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짝
떠보고 싶을 때나 내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상대방도 동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거 대단한 것 같지 않니? Don't you think that's amazing? 오늘 너무 추운 것 같지 않아? Don't you think it's too cold today?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 넌 그렇게 생각 안 해? 3번 물어볼까요?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Don't you think? 너 이제 만족하니? 이 말은 영어로 Now, are you satisfied? 핵심은 여기서 주어인 you가 만족을 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ed 형태로 satisfied, satisfied 하시면 되겠죠? Now, are you satisfied? 이 말은 이제 됐니? 속 시원해? 요런 뉘앙스. 이제 됐어? 만족해? 요런 상황에서 많이 써볼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 인지하시면서 3번 말해봅니다. Now are you satisfied? Now are you satisfied? Now are you satisfied? 아니, 실망했어. No, I'm disappointed. 이제 좀 감을 잡으셨죠? 내가 실망을 준 게 아니라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disappointing이 아니고 disappointed를 쓰셔야 한다는 것. 아니, 나 실망했어. 3번 말해봅니다. No, I'm disappointed. No, I'm disappointed. No, I'm disappointed.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을 때 You are an amazing woman. 당신이 놀람을 느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굉장한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amazed가 아니라 amazing 하시면 되겠네요. 당신 정말 대단한 여자야. 말해볼까요? You are an amazing woman. You are an amazing woman. You are an amazing woman. 이러니 내가 안 반해? 이런 말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How can I not fall in love with you? 많이들 알고 계시는 덩어리 표현일 텐데 fall in love with somebody 하면은 누구에게 반하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다, 사랑에 빠지다 이런 말이죠. How can I not?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냐는 거죠. fall in love with you. 당신한테 반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How can I not fall in love with you? 어메이징한 당신인데 어떻게 반하지 않고 배기겠어? 어떻게 안 반할 수가 있겠어? 뉘앙스 기억하시면서 3번 말해봅니다. How can I not fall in love with you? How can I not fall in love with you? How can I not fall in love with you? 이 말을 들은 어메이징한 분께서 대답하십니다. 하여간 말은 참 잘해. You are a smooth talker. 전에도 이 단어 함께 살펴봤었지만 smooth 하면 부드러운, 매끄러운. 그러다 보니 이 기본 이미지에서 확장되어 말도 막히지 않고 줄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유창한, 말솜씨가 좋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도 smooth를 많이 씁니다. You are a smooth talker.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네요. 말 한번 잘 하십니다. 지금 주고받는 대화의 상황상 와 정말 말 잘한다 요런 느낌보다는 말이나 못하면 말은 참 잘한다니까 요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말에 하여간, anyway 이런 걸 집어넣지 않더라도 하여간 말은 참 잘해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됩니다. 상황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You are a smooth talker. You are a smooth talker. You are a smooth talker.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함께 복사를 해볼 건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양식 좀 복사해 줄래요? Can you make copies of this form? 복사하다. make a copy. 여러 장을 복사할 땐 보시는 것처럼 make copies 하시면 되겠죠? Can you make copies? 복사해 줄 수 있나요? Of this form? 이 양식의. 이 양식 복사 좀 해줄래요? 3번 말해봅니다. Can you make copies of this form? Can you make copies of this form? Can you make copies of this form? 그럼 부탁을 받은 저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복사 몇 장 원하세요? How many copies do you want? 아마 이 문장의 패턴 익숙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many copies? 얼마나 많은 복사 부수를 do you want? 원하시냐 하는 질문이죠. 복사 몇 장 할까요? 3번 말해봅니다. How many copies do you want? How many copies do you want? How many copies do you want? 뒤쪽에 있는 do you want 대신에 제가 몇 장 복사를 할까요? 라는 의미에서 How many copies shall I do? 할 수도 있고 제가 몇 부 복사해야 될까요? How many copies should I make? How many copies shall I do? How many copies should I mak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서류를 한 장만 복사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Can you make one copy of this document? 아까 make copies, 복수 형태로 표현했던 부분을 make one copy로 바꾸셔서 Can you make one copy? 복사 한 장 해줄 수 있나요? Of this document, 이 서류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 서류 한 장만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소리내어 연습해 봅니다. Can you make one copy of this document? Can you make one copy of this document? Can you make one copy of this document? 그렇게 해서 복사를 하려고 복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사기에 종이가 끼었어요. 복사기에 용지가 걸렸어요.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The copy machine is jammed. 우선 복사기는 영어로 copy machine 또는 photocopier 또는 더 간단하게 copier 라고 합니다. The copy machine, 복사기가 is jammed. 아마 이 jam이라는 단어를 a traffic jam, 교통정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길 막힌다 라고 할 때 There's a traffic jam, There's a traffic jam 라고 하듯이 jam이라는 단어에는 꽉 막힌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같은 곳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움직일 수가 없을 때도 jam을 사용해 볼 수 있고 가방이나 상자 같은 것에 옷이라든지 여러 물건들을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꽉꽉 쑤셔 넣는다고 할 때도 jam을 사용해 볼 수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처럼 기계에 뭔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고 무엇인가 끼어 있고 걸려서 작동하지 않을 때 역시 jam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copy machine is jammed, the copier is jammed 하면 복사기에 종이가 걸렸어요. 복사기에 용지가 끼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3번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The copy machine is jammed. The copy machine is jammed. The copy machine is jammed. 아니, 저번에도 그러더니 복사기가 또 말썽이네요. 이런 말도 일상에서 종종 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The copier is acting up again. act up. act up이라는 표현은 제멋대로 행동하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act up,
말을 안 듣게 되면 버릇없이 굴다가 되겠고, 지금처럼 기계 같은 것이 act up, 말을 안 듣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다가 되겠죠. 신체적 기능으로도 발목이 또 말썽이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도 act up 사용할 수 있고요. The copier, 복사기가 is acting up. 말을 안 듣고 있어. 말썽이야. Again, 또다시. 그래서 복사기가 또 말썽을 부리네요. 이 문장 연습해 볼게요. The copier is acting up again. The copier is acting up again. The copier is acting up again. 여기서 주어와 동사 the copier is 대신에 the kids are를 넣어서 the kids are acting up again 하면 애들이 또 말썽을 피우고 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복사기를 다시 손봐서 복사가 잘 되었나 봤더니 복사가 너무 흐리네요. 너무 연하게 나왔네요.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e copy came out too light. The copy, 복사가 came out, 나왔어요. 나왔는데 too light, 너무 연하게, 흐리게. 그래서 복사가 너무 흐리게 나왔네요. 영어로 3번 말해봅니다. The copy came out too light. The copy came out too light. The copy came out too light. 반대로 너무 진하게 나왔을 땐 light 대신에 dark를 써주시면 되고 복사가 흐리게 나왔네. 이 말을 came out 대신에 비동사 is를 써서 the copy is light 또는 the copy is not clear. not clear, 또렷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둘러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복사를 하긴 했는데 어머! 복사가 삐뚤어져 있네요. 이런 경험도 간혹 하게 되죠. 이런 말은 영어로 The copy came out crooked. C-R-O-O-K-E-D crooked, crooked 라는 형용사는 비뚤어진, 구부러진, 굴곡진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처럼 복사가 똑바로 된 게 아니라 비스듬히 비뚤어져 있을 때 말고도 구어체에서는 좀 부정직하고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도 crook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사가 삐뚤어지게 잘못 나온 거 다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계시죠? 그걸 보면서 저희가 말해보는 겁니다. The copy came out crooked. The copy came out crooked. The copy came out crooked. 복사를 하려고 복사기 앞에 왔더니 이미 먼저 도착하신 분께서 거의 책 한 권 분량 정도를 복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시간이 꽤나 걸리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 저기 한 장만 복사할 건데 먼저 해도 될까요? May I sleep in? I only need one copy. sleep 하면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서 확장되어 sleep in 하면은 살짝 들어서다, 미끄러지듯 알게 모르게 슬쩍 들어가다 요런 뉘앙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야, 그 애한테 나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줘. 그랬더니 친구가 Like how? 어떻게? Just sleeping in. 그냥 슬쩍 말해. 대화하는 도중에 그 칭찬의 말을 슬쩍 끼워 넣어. 이런 말인 거죠. 아니면 현금 좀 뽑아서 생일 카드에 슬쩍 끼워 넣었어. I took out some cash and slipped it in a birthday card. 이런 식으로 뭔가 대놓고 하는 이미지와 달리 슬쩍, 조심스럽게 살짝 넣거나 살짝 들어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ay I slip in? 아, 제가 살짝 들어서도 될까요? 먼저 하셔야 되는 줄은 알지만 제가 그래도 좀 먼저 해도 될까요? 그런 느낌의 말인 거죠. 왜냐면 I only need one copy.
딱 한 장만 복사하면 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뉘앙스 떠올려 보시면서 3번 말해 볼게요. May I sleep in? I only need one copy. May I sleep in? I only need one copy. May I sleep in? I only need one copy. 양면 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은 영어로 Can I make copies on both sides? Can I make copies? 복사할 수 있을까요? On both sides. 양면으로. 그래서 두 쪽 모두, 양쪽에 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만 우선 3번 입으로 익혀볼게요. On both sides. On both sides. On both sides. 양면 복사할 수 있을까요? 문장 말해봅니다. Can I make copies on both sides? Can I make copies on both sides? Can I make copies on both sides? A4로 4장을 복사해 주세요. 이 말은 For A4 copies, please 하고 심플하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Four copies, please. 4장 복사해 주세요. 그런데 B4인지 A4인지 종이 사이즈에 대한 걸 추가로 언급하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four, 4장인데 A4 copies, A4 형태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소리내어 말해 볼게요. For A4 copies, please. For A4 copies, please. For A4 copies, please.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직접 복사기를 사용하는 동작들을 영어로 같이 표현해 볼게요. 복사를 하기에 앞서 문서가 준비되어야겠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어 보고서를 타이핑합니다. I opened the word processing program and type a report. 한글이나 MS 워드 등 문서 작성, 편집을 하는 소프트웨어, 문서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a word processing program 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I opened the word processing program.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엽니다. And 그리고 type a report. 보고서를 타이핑합니다. 보고서는 a report. 그 다음 컴퓨터로 타자치면서 입력하는 동작을 말하고 싶을 땐 동사로 type 쓰시면 되겠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열고 타닥타닥 키보드를 치는 장면 상상하시면서 3번 말해볼게요. I opened the word processing program and type a report. I opened the word processing program and type a report. I opened the word processing program and type a report. 인쇄 작업을 설정하고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이 장면은 영어로 I set out the print job and print the report. 문서 작성을 완료하고 인쇄하려고 할 때 용지 크기는 A4, 인쇄 품질은 보통, 인쇄 부수는 30장 등등 이러한 인쇄 작업을 영어로는 print job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설정한다고 할 때 set up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I set up the print job, 인쇄 작업을 설정합니다. And 그리고 print the report, 그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전체 문장 소리내어 훈련해 볼게요. I set up the print job and print the report. I set up the print job and print the report. I set up the print job and print the report. 자, 이제 출력한 문서를 가지고서 복사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복사기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lift up the lid of a photocopier. I lift up the lid. 나는 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다, lift up. 뚜껑은 영어로 lid, lid, lid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뚜껑이냐 봤더니 of a photocopier,
복사기의. 복사기 단어 기억하시죠? photocopier 말고도 copy machine, 그리고 짤막하게는 copier라고도 한다는 거 어제 같이 훈련했었죠? 자, 그래서 복사기 뚜껑을 들어올리는 동작 떠올리시면서 문장 3번 말해볼게요. I lift up the lid of a photocopier. I lift up the lid of a photocopier. I lift up the lid of a photocopier. 문서를 아래 방향으로 놓습니다. 복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장면인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시죠? 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한테 보이지 않게끔, 오히려 나한테는 하얀색 텅 빈 종이가 보이게끔 문서를 뒤집어 놓고 엎어 놓는다 라는 의미에서의 아래 방향. 그렇게 놓는다 라는 설명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place a document face down. 조심스럽게 놓거나 알맞은 위치에 신중히 둘 때 place 라고 하는 동사 써볼 수 있고요. 물론 put, put을 써도 무난하겠죠. I place a document. 문서를 잘 놓아둡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face down. 얼굴이 아래로, 복사하려고 하는 면이 아래로. 우리가 봤을 땐 뒤집어 엎어놓는 방향, 그것을 face down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반대로 앞면이 위로 오게, 앞면이 우리가 보이게끔 올려놓는다고 할 때는 face up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의 문서를 아래 방향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상황 떠올리시면서 말해볼게요. I place a document face down. I place a document face down. I place a document face down.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I close the lid. 크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lift up 했던 뚜껑을 내리면서 딱 닫는 그런 장면 상상하시면서 3번 말해볼게요. I close the lid. I close the lid. I close the lid. 복사 수량을 입력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I enter the number of the copies. I enter. 내가 어딘가로 들어간다 할 때 말고도 지금 상황에서처럼 숫자나 이름이나 내용 등을 입력하거나 적어 넣을 때 기입하다, 입력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동사 enter 써볼 수 있는데요. 무엇을 입력하죠? The number of the copies, 복사의 수량을. 숫자키를 사용해서 복사할 부수를 입력하는 동작 떠올리시고 그 장면을 영어로 말해보는 겁니다. I enter the number of the copies. I enter the number of the copies. I enter the number of the copies.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I press the start button. 아마 버튼을 누르다 라는 덩어리 표현은 여기저기서 꽤 많이 들어보셔서 그렇게까지 낯선 표현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동사 press 대신 push, push를 써도 되겠죠? 저는 시작 버튼을 눌러요. 3번 말해봅니다. I press the start button. I press the start button. I press the start button. 상상력을 엄청 발휘하고 계시는 중이라면 시작 버튼을 누르자마자 윙 하면서 복사되고 있는 소리까지 아마 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복사가 다 됐고 복사본을 트레이에서 꺼냅니다. I take the copies out of the tray. Take something out. 뭔가를 밖으로 빼내고 꺼내는 거죠. I take the copies out. 복사본을 꺼냅니다. 어디에서? Of the tray. 트레이에서. tray 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쟁반, 요리를 담은 접시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처럼 얇고 평평한
복사가 되어서 나온 종이들이 차곡차곡 놓일 수 있는 그 네모나게 튀어나온 바로 그 부분, 트레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레이에서 이제 막 복사된 따끈따끈한 용지들을 꺼내는 장면 떠올리시면서 연습해 봅니다. I take the copies out of the tray. I take the copies out of the tray. I take the copies out of the tray. 뚜껑을 다시 들어 올립니다. I lift up the lid again. 네, 아까 연습했던 표현에서 again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3번 말해볼게요. I lift up the lid again. I lift up the lid again. I lift up the lid again. 그리고 나서 원본을 집어듭니다. 복사본은 copy라고 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원본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I pick up the original. pick up,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무엇을? the original, 원본을. 그래서 문서의 원본이라는 의미로 the original document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the original 라고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복사하는 단계의 마지막 동작이에요. 올려져 있는 뚜껑 사이로 원본을 집어드는 겁니다. I pick up the original. I pick up the original. I pick up the original.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련 표현들 함께 훈련해 보겠습니다. 경기에 직접 임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혹은 스포츠 광팬이어서 시합이 열리길 손꼽아 기다린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4년 동안이나 기다렸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I've been waiting for years for this. I've been waiting.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기다린 거죠. For years. 4년을. For this. 이 경기를. 이 시합을. 그래서 전체 문장 3번 말해봅니다. I've been waiting for years for this. I've been waiting for years for this. I've been waiting for years for this. 만약 4년이 아니라 평생 이날을 위해 기다렸어. 평생 이걸 위해 살아왔어.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I'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for this.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시간을 언급할 때 my whole life, 나의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딱 넣어주면 되겠죠? 이 문장도 소리내어 3번 말해볼까요? I'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for this. I'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for this. I've been waiting my whole life for this. 그토록 기다려온 만큼 훌륭한 시합이어야 해. 이런 말은 영어로 This should be a good match. This should be. 이건 되어야 해. 어떻게? A good match. 좋은 시합, 훌륭한 경기. 물론 match 대신에 game을 써서 a good game. This should be a good game. 해볼 수도 있겠죠? 좋은 경기가 되어야 해. 3번 말해봅니다. This should be a good match. This should be a good match. This should be a good match. 엄청나게 실력 있는 팀이나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이번 시합은 힘든 시합이 될 거야. 막상막하의 라이벌과 힘들게 겨루어야 될 거야. 이런 말은 This game's going to be tough. This game, 이번 시합은 is going to, 될 거야. 어떻게? Be tough. 힘들고 어려운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이번 경기 고전을 면치 못하겠네. 상황 떠올리시면서 소리내어 말해볼게요. This game's going to be tough. This game's going to be tough. This game's going to be tough. 그렇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감지덕지야. 동점만 되더라도 엄청난 거거든.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I'll settle for a tie. 우선 표현 정리를 해보면 settle for something 하면 그 something에 만족하다. 그런데 뉘앙스가 막 너무 뿌듯해서 만족한다기보다는 그 결과나 something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결과나 something이 불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마지못해 승낙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지닌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는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second best 하면은 두 번째로 가장 좋은, 우리말로는 차선의 이런 뜻인데요. settle for second best, 차선으로 만족한다.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나는 차선책에 만족해야 했어. 이 문장 먼저 한번 소리내어 연습해 볼까요?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I had to settle for second best. 다시 저희 본래 훈련 문장으로 돌아와서 I'll settle for, 난 만족할 거야. A tie, 넥타이가 아니라 이 tie라는 단어에는 동사로는 동점을 이루다, 비기다, 명사로는 동점, 무승부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I'll settle for a tie, 비기는 것으로 만족할 거야. 아니 당연히 이기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워낙 강한 상대니까 동점만 돼도 그게 어디야, 감지덕지지. 이런 뉘앙스 기억하시면서 3번 말해봅니다. I'll settle for a tie. I'll settle for a tie. I'll settle for a tie. 우리 팀이 혹은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을 때, 그런데 거의 경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런 말을 하죠. 이긴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느낌의 말은 영어로 We've already won. 벌써 이겼네. 사실 이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다 이겼네. 이긴 거나 다름없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 써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죠. 이런 뉘앙스 인지하시면서 입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볼게요. We've already won. We've already won. We've already won. 경기 중에 심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은 상황에서 와, 눈이 삔 거 아니야? 이런 말 영어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Get some glasses. 안경 좀 쓰라고. 이런 말이죠. 네, 감정을 살려서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Get some glasses. Get some glasses. Get some glasses. 같은 맥락에서 상대편이 반칙을 한 것 같은데 심판이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딜 보고 있는 거야? What game are you looking at? 도대체 무슨 경기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이죠. 이 문장 역시 느낌을 살려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What game are you looking at? What game are you looking at? What game are you looking at?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 아자!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가즈아! 힘내! 해보자! 뭐 이런 격려와 응원의 구호. 영어로는 Go for it! Go, go, go! Come on! 네, 이건 말고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많이 쓰이는 이 세 표현들 쭉 입에 붙여볼게요. Go for it! Go, go, go! Come on! Go for it! Go, go, go! Come on! 한 번 더. Go for it! Go, go, go! Come on! 본때를 보여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이런 말로 우리 팀의 사기를 북돋고 싶다면 Show them how it's done! Show them! 그들한테 보여주자는 거죠. How it's done!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이런 뉘앙스의 말, 영어로 3번 말해볼게요. Show them how it's done. Show them how it's done. Show them how it's done. 당연히 골을 넣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깝게 비켜나갔을 때, 또는 결승선에 먼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진짜 간발의 차로 1위를 놓쳤을 때,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깝다 이런 말이 터져 나오죠. 영어로는 almost, close 이렇게 하시면 된답니다. almost, 거의 다 됐는데. close, 거의 됐는데, 근접했는데, 아깝네. 이런 뉘앙스. 상황 떠올리시면서 이번에도 감정을 한껏 실어서 말해볼게요. almost, close, almost, close, almost, close. 수고하셨습니다.